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남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명신 씨,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약간 좀 다정하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죠? 다정하게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평소처럼 해주세요. 뜻대로 안 되나? 안녕, 잘 지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하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네.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네. 가족 간의 대화가 적다. 근데 따져보면 그쵸. 커피숍에 가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네.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맞아요. 카톡하면서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이런 일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다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 어색한데. 잘 안 되네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기간 이렇게 겪으면서 네. 사람들이 야, 그동안 사회생활 하느라고 가족끼리 못 있었는데 억지로라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이 화목해졌다. 사실 이런 얘기 듣고 네. 또 반대편에서는 힘들다. 붙어 있으니까 안 좋다. 없었던 갈등이 막 새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맞아요. 여튼간에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좀 기본적인 기초 단위가 가족이고 맞아요. 가족이 또 이렇게 행복해야지 우리의 삶이 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어떤 가족, 관계 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좀 얘기를 좋아요. 해보려고 좋아요. 환영합니다. 얘기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가족 상담인데 네. 저는 뭐 자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뭐 좋은 아빠, 어허. 좋은 남편, 네. 좋은 연인,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 다 화목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뭐 엄마 아빠와 나와도 관계도 그렇고 맞아.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가족도 늘 수없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죠. 네. 근데 그 위기들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역시 또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상담자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더 겁나요. 왜요? 이 사회도 끝없는 문제가 있고 그걸 오히려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문제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은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착각해요. 우리 집은 괜찮아. 예, 이 문제가 정상이구나. 근데 가족의 발견? 이 가족이라는 게 언제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장 소중하기도 하지만 좀 되게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이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딱 순간에 놓였을 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떡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살아가는데 한편 돌아보면 그 가족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요. 아우, 진짜 돈 벌어오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가장의 무게. 이 가족의 그 양면성인 거죠. 가장 사랑하지만 반면으로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맞아. 바로 이 가족의 두 얼굴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된 거죠. 맞아요. 가족 상담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두 분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상담실에. 가족. 어때 문제 많은 명희 씨는 어때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부부 갈등으로 가장 많이 올 것 같고 아니면 고부 갈등도 요즘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옆에다가 고부 갈등이라고 빨갛게 써놓더라고요.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니 어머님 사랑해요. 근데 진짜로 이제 뭐 시월드 이런 말까지 쓰니까 맞아요. 여전히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일단 부부 갈등이기도 하죠. 근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고부 갈등인 것 같지만 고부 갈등이 있으면 그 안에 사실 또 부부 갈등도 있는 거예요. 예.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 사이에 부부 갈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상담실에는 보통 이제 부부 문제와 두 번째가 이제 자녀와 부모 문제로 많이 오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가족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부부 관계가 제일 많이 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가족 상담은 특이하게도 사실 우리 부부 문제를 해결하겠다 오는 부부보다는 네. 언제나 자녀 문제로 상담실에 와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뭐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뭐 여러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실에 옵니다. 자, 근데 그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 문제만이 아니다. 이건 뭐 엄마 아빠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그 동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족 상담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가족 상담이 이제 미국의 50년대 네. 1950년대. 1950년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족 상담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IMF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적인 재앙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여전히 우리의 트라우마인데 IMF가 터지자마자 그 해에 이혼율이 정확하게 2배가 넘었어요. 진짜? 네, 2배가 넘었어요. 한 번에 올라간 네,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정말 수직 상승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뭐 가장 이혼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네. 갈등을 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족의 문제들이 폭발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상담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근데 어때요, 선생님? 진짜 많이 찾아오나요, 최근에?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네. 가족 상담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부가 상담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혼 변호사에게 바로 가지 않고 이제 가족 상담을 먼저 하는 경향이 추세가 이제 늘어납니다.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가족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효과가 정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정말 이걸로 될까? 말 한마디 한다고 될까? 이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받고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 진짜 상담하면 해결됩니까? 네.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해결되죠. 네, 해결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받으러 상담실에 왔지만 네. 해결을 상담사가 해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해결을 받으러 왔지만 네. 해결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해줄 수는 없다.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가족은 사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 네, 네. 사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정작 변하려 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상담에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점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어떤 외과나 이런 일반 병 치료와는 다르게 네.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치료 의지를 갖고 그렇죠. 상담자와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네, 문제를 네. 풀어가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족 상담은 함께 치료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치료하는 네. 거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네. 가족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이제 치료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네. 교수님 어디서부터 저희가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는지. 두 분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요? 저희요? 가족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관계는 야, 이거 중요한 문제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식한테 네, 혹시 문제가 있어도 네. 부부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가족 상담,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부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3명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친합니다. 네. 근데 친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싸웠습니다. 네. 싸우게 되면 두 사람의 해결 방법이 뭔가요? 저까지 이제 3명이 친한 거예요. 우리 둘이 풀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네. 둘이 풀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아주 어려워요. 지금 저희 관계가 좀 안 좋거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끌어들이면 돼요.
사실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심리학은 삼각관계라고 하죠. 아, 심리학에서 삼각관계라는 말을 써요? 그게 가족 관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족 문제는 언제 삼각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 관계가 힘듭니다. 네.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부부 관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저도 괜히 부부싸움 하면은 괜히 애한테 너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좀 짜증내게 그렇죠. 되고 맞아. 남편한테 내야 될 짜증을 괜히 애한테 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아.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와의 삼각관계를 맺지 말고 둘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라. 그렇죠. 자녀를 끌어들여서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천 세대를 통해 이어온 우리 가족 문제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더 좋지만 또 미울 때는 더 밉고 더 화가 나고 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오.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다빈아 빨리 와 늦어. 아 빨리 와. 아래쪽도 잘 닦고. 됐어 이제 헹구. 여보 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 아 셔츠 다려놓은 거 없냐고. 내가 지금 당신 챙겨줄 시간이 어딨어. 좀 알아서 입어. 아니 셔츠 다려놓은 거 없냐고. 이게 뭐냐? 없어? 없어. 오늘만 그냥 입고 가. 이따 저녁 때 와서 다려놓을게. 뭐? 아 당신이 정말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어? 가만 있어. 밥은? 다빈이 밥 옆에 있잖아. 소세지는? 소세지는 없어? 지금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응? 내가 소세지 언제부터 먹고 싶다니? 내가 일주일 전부터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랬어. 저녁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좀 볶아놓으면 될 것을. 너 정말 왜 이래? 아, 삼각관계. 이놈의 집구석 매일 전쟁통이 따로 없다. 아유. 구석이란다. 뚝 안 해? 나 오늘 진짜 야근해야 된단 말이야. 당신이 가서 다빈이 좀 데려와. 아니 내가 가기 싫어서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나 오늘 회식 있단 말이야. 회식 좀 빠지면 안 돼? 안 돼. 나 오늘 회식 빠지면 진급에 문제 생겨. 그럼 나는 지금 안 하냐? 아이고 강대리 진급해서 강과장 되면 뭐 월급이 2배라도 올라. 야 정지수! 아 얘 장모님 닮아서 목청 큰 것 좀 봐. 어?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다빈이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 자식은 아니야? 아 몰라 나 가야 돼.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하든지 아니면 장모님한테 좀 더 봐달라고 부탁하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 아참 장모님한테 소세지 볶아놓으라고 말씀드렸지. 아무튼 나 끝낸다. I love you. 여보세요 네. 아, 이렇게 보면서 뜨끔뜨끔하면서도 아 뜨끔뜨끔 하셨어요? 아니 저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럴 수가. 소세지는 좀 심한데 이 남자가 너무 좀 나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좀 이기적인 남편, 그리고 또 그 이기적인 남편에게 늘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아내.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좀 이기적인 남편들을 저희 심리학은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아들. 네, 왜냐면 이제 부부 관계를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엄마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 소지 볶아줘. 엄마 이거 해줘. 이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국의 문화, 유교 네, 문화 이런 게 좀 강하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엄마가 해줬던 그런 관계의 모습을 아내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의식적.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포인트 중요하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사실 그런 모습에 이제 되게 화가 나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보, 나 당신의 엄마 아니야? 아니야. 나 당신의 아내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아내의 역할도 바라면서 엄마의 역할도 바라고 그렇죠. 우리 아이의 엄마의 역할까지 바라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지쳐가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역할에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옷 하나도 못 다려 입고 소세지 하나 못 받고 못 볶아 먹고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 시켜서 소세지를 볶아 놓으라고 하느냐. 눈빛이 누구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집에 계신 분 생각하시는 아니야, 거죠? 난 정말 사랑해 당신을. 근데 네. 이거 보면 남편이 말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이놈의 집구석이 어떻다느니 맞아. 장모님 닮았냐라든지 이런 건 근데 또 그런 솔직히 말하면 막말이잖아요. 막말이죠. 아마도 그 막말은 아버지가 아마 많이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남성의 네. 아버지가 그 과거에 그냥 이제 그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데서 화가 날 때 내뱉었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어른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이걸 툭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이죠. 아. 반복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이 되나요? 먼저 이제 그 소통으로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부부가 하는 소통은 뭐냐면 비난과 방어예요. 비난과 방어. 방어. 네, 네. 사실 이 비난과 방어를 주로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혼을 향한 지름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비난과 방어를 격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이 이제 경멸과 담쌓기예요. 비난과 방어가 1단계, 그다음에 격렬과 담쌓기. 그러면 이제 종말로 가는 거죠. 그럼 그 남는 거는 그러네. 대단히 이제 심각한 상태예요. 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이제 경멸의 의사소통, 네. 그다음에 담쌓기, 아예 이제 투명인간 포기. 지정, 맞아. 포기. 방송 보니까 아예 같이 사는데 그냥 문자로 서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담쌓기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맞아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기의 가정의 이 현실을 좀 분석하려면 우리의 대화의 패턴이 어떤가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부부가 해결하려면 그 비난과 방어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걸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식의 소통을 조금 배워서 네. 이제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보, 당신, 나는 당신이 이제 맨날 이렇게 소세지 볶고 뭐 내가 바쁜 거 알잖아. 아이 때문에. 또 정신이 없는데 그때 거기 와서는 또 이 일 저 일 하게 될 때 내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었어. 그걸 당신이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나는. 나는. 네. 그렇게 좀 하면 이게 이제 그 비난을 좀 두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중심에 두고 그렇죠. 여보 그때 나의 감정은 이랬어.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물꼬를 트는 게 네. 중요한 여기 거예요. 보면 이제 비난의 의사소통은 뭐냐면 너는이에요. 당신은. 너는에서 나는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궁금한 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소통의 문제로 왔던 제 예전에 한 분을 그 커플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혼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정반대였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와서 좀 왜 그래? 라고 물어봐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로 풀고 싶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내의 직장에서. 남편은 이제 아내가 힘든 걸 보면서 조용히 잘 비켜줬어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힘든데도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 부부 갈등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는데 상당 가정이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이 남편이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잘 비켜준 거는 놀랍게도 배려였다는 거. 자기식의 배려구나. 자기식의 배려예요. 자기는 그걸 그려왔으니까. 아내도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소통의 문제가 되는데 단지 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상대편도 나와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오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문제가 또 여기서 불거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뭔가
상담소에 가기까지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상담소에 가서 뭔가 해결책을 받아서 집에 와서 바로 바뀌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나는 남편과 방어와 비난의 소통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막 낯간지럽게 여보 내가 이건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약간 지금 상담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너무 갑작스러워 변하면 일종의 약간 인위적이죠. 오히려 너무 갑작스러워 변하면 오히려 이제 백도를 합니다. 백도. 아, 백도. 확 돌아갑니다. 아. 아니 그게 이제 기껏해 일주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 한 달 동안 완전히 변한 척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나 한 달 동안 했지? 나 노력했다? 이제 당신 해. 그럼 이거 진짜 그건 저기 뭐지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끝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변화 필요 없고요. 네. 네. 그 작은 소통의 변화만 해도 됩니다. 네, 작은 소통의 변화.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면 결국 이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부간에서 공감의 그렇죠. 네, 네. 틀을 쌓아내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부간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통을 터놓는 순간 변화가 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이제 남성들이 특히 중년이 됐을 때 그 이 아내와 수다를 많이 떠는 경우는 그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년기 때 뭐 20대,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는 뭔가 이제 에너지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파이팅! 뭐. 네. 뭔가 이제 그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네, 또 책임감도 있고 옛날에는 부하였다면 적어도 이제 밑에 부하도 있고 위에도 상사도 있지만 중간적인 그쵸. 위치가 되어져요. 네.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이럴 때 중요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통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소통의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관계에서 또 조직에서도 그렇죠. 소통의 능력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 네. 어. 저는 이제 부부 상담에 오는 남성들이 얻을 수 있는 1+1이 있는 거예요. 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진 것뿐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그 소통의 능력을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두 아이의 아버지고 두 아들의 아버지예요. 애국자죠, 진짜. 아, 그러네요. 아들 둘 키우는 거 진짜 아우, 힘들거든요. 힘들어. 그런 입장에서 솔직히 이제 전 최근에 관심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좀 지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 비록 상님 집안 머슴살이였지만 나는 우리 아들 덕에 어깨뽕 세우고 사네요. 얼굴 찢어지겠다. 진짜 저도 별 수 없이요. 왜? 뭐뭐 필요해요? 여기 화장품 가게 앞인데. 눈가 주름 없애는 화장품하고 전립선에 좋은 약하고. 반스가 다 떨어져 걸레짜기도 간다. 이런 건 미리 알아서 딱딱 챙기면 어디가 덧나냐? 네가 그래서 안 되는겨. 막말 좀 하지 마세요 좀. 툭하면 안 된다 소리도 아니 뭐가 되겠어요? 뭐 해준 게 있다고. 해준 게 왜 없어? 나서 길러줬으면 됐단 말도 귀따가워요. 냉장고 비었더라. 마스크 좀 구해와. 내 형도 갖다 주게. 요즘 드라마들은 너무 직설적이야. 다시 안 온다더니 뭐 들어온겨? 탈모 샴푸랑 전립선약 사달라면서요. 삼겹살 좀 샀으니까 저녁에 구워 드세요. 혼자 있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저 성공하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뭔 성공을이야? 김치 담았어요? 그 새끼한테 또 빠꾸 당했구만. 빠꾸는 누가 빠꾸를 당냐? 그 새끼가 안 먹겠대요?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라. 너보다 2살이나 위형이야. 우리 큰아들 좋아해. 너 가. 이런 쌀! 에이!
아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 집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이제 수많은 한국의 남자 네. 아이, 또 남자 청년, 남자 아버지가 겪는 패턴이 딱 드러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 엄마 하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에게. 네. 아버지 하면 무거워요. 별 말하기가 싫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아버지 아들의 갈등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투사? 네네. 그게 뭐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전화하자마자 왜 네가 뭐 하면 뭘 하겠냐?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되게 낮게 평가하는 거 보는데 어쩌면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이야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했던 이제 한 아버지가 있는데 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그러니까 늘 뭐 맨날 혼내고 짜증내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 아이가 눈치 보고 자신감 없고 사람들 앞에서 쭈삣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가 났던 모습이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들을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의 싫은 부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일종의 나의 거울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겨진 몸이다. 이건 니치답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갈등이 좀 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만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아버지의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 그다음에 과거의 상처들, 열등감들이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영상에 나오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아버지는 알아야 돼요.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인격과 인생을 가진 아이라는 거를 아버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객체화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나는 나고,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고, 네, 엄마는 엄마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근데 것 많은 같아요. 경우 이제 우리의 아버지나 또 어머니 역시 자녀를 그러니까 내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를 통해서 또 뭐 서로에 대한 애착과 단단한 건 있지만 반면에 그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확실히 좀 남자로서 인식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된다라면 나라는 어떤 과대한 자의식에 좀 벗어날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 자체로 성공했든 네. 실패했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이 꺾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걸로 자녀를 대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뭔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물론 어렵지만 저는 제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엄마보다는 아빠가 훨씬 어렵고 특히 이제 뭐 사춘기 때는 진짜 막 항상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빠가 말 걸려고 하면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불효년에 문을 그 닫고 아버지 밖에 소리쳐도 안 열어주고 아주 흔하게 겪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네. 그런 이유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들은 네. 거의 역할 분담이 뭐냐면 생계죠. 그렇지. 네, 생계예요. 그러니까 그 생계를 잘하냐 못하냐죠. 네. 맞아. 네. 그리고 대신 엄마가 관계를 다 책임진 거예요. 아이들과의 관계조차 분업화가 돼 있네요. 네, 완전히 분업돼서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어떤 존재냐면 소통의 토통로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한테 전달돼요. 맞아요. 굳이 아버지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색하고. 해본 적이 없잖아. 맞아. 네. 사실 뭐 이렇게 가족 상담을 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네. 가족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사실. 아, 정말요? 저는 이제 사춘기 시절 되게 힘들었는데 네. 이제 특히 아버지와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좀 그 시대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좀 무관심하고 뭐 아버지하고 뭐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대화가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이제 입영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가려고 기차를 딱 탔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와 제 여동생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오. 아버지는 한 번도 뭐 입학식, 졸업식 온 적이 없는데 입영 열차 타는 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예고 없이.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오셨네라고 깜짝 놀라는 순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웃고 계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당황했죠. 근데 이제 기차는 출발했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제 가족들을 봤는데 저희 기차가 멀어진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고개를 숙이시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죠. 그 눈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다만 표현을 못 하신 네,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날 사랑하지만 내가 힘들던 그 사춘기도 아버지는 날 사랑했겠구나. 사실 이제 많은 하나의 아쉬움은 뭐냐면 한창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어깨라도 좀 두들겨 주면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 널 믿는다. 괜찮니? 그 말 한마디 몇 번 들었다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요. 이런 분야를 연구하시게 된 또 계기가 네. 되신 거구나.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네.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을 몰랐던 거죠. 그러게요. 소통을 몰랐던 거예요. 좀 이렇게 실제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좀 이렇게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자녀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아들 나이 때 나는 아버지가 뭘 원했나를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의미 있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 나거든. 지금 뭐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너 해. 다 너를 위한 거야. 자, 뭐 이렇게 뭔가 푸시하고 뭐 해줘요. 네. 당연히 이제 아버지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순간 내가 아들이었을 때 정작 내가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뭐지? 이 모든 게 아니라 어쩌면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네. 거기에서 이 사실 출발 지점이 확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잖아요. 맞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 맞아.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이 힘든 관계 그냥 사라지거든요. 이게 부정한 게 아니겠어요. 남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 때문에 잊혀졌던.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네.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인정이에요. 인정.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안 해주더라고. 다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그러는 걸까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도 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빠도 아들한테 인정받길 그렇죠. 원해요? 그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빠는 인생에 그치. 커다란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뭘 이뤘다고 아들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 그래 뭐 대단한 거 이뤘어 인정 안 해요. 그래봤자 그러니까 아들은 정말 본질이 보는 애예요. 네. 비록 아빠가 대단한 거 이루지 않았어도 네. 우리 아빠 좋아요. 전 아빠를 존경합니다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빠한테 인정받는 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것보다 집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아빠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큰 해결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시 순서가 온 것 같아요. 제 차례인가요? 왜냐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모녀 관계도 생각보다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남자들처럼 티 안 나는데 되게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런 일도 종종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VCR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분위기 좋은데? 좋을 텐데. 요즘 안 좋아? 아빠가 요리한다고?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좀 나 늦었어. 늦게까지야. 유급이나 한 주제에 남자애랑 여행을 가? 너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아이, 그만해 당신. 태주 너 무슨 일 있어도 의대 졸업해. 그리고 그는 보란 듯이 의사하고 결혼해. 알았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난 엄마 꼭두각시인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의대도 간 거고. 나 죽어도 이 사람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당하면서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요. 그래 오늘 너 죽고 날 거야. 너 죽고 날 거야. 너 죽고 날 거야. 너 죽고 날 거야. 그만 좀 해요 진짜. 동생들한테 다 양보하고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뭘 그렇게 희생한 척을 해? 넌 못 빼고 못 먹었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가고 싶지도 않은 의대 가고. 공부하라고 닥달한 거 인정을 해. 이대를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도 전문직 여성이 됐잖니. 내일 모레 마흔이지만 의사니까 덜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덜 초라하다. 엄마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시는데? 엄마는 진짜 보이는 것만 보네. 그래요. 엄마 인생도 피곤했으니까 이해해요. 어때요?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고 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약간 굉장히 많아요. 딸이 엄마의 트로피 같은 아, 개념으로, 진짜?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보이기 좋아야 하고 내가 못 살았던 인생을 내 딸이 대신 살아줬으면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 사는 딸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고 딸이 해버리면 굉장히 속상하고 속상하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모성애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성애 중독. 네, 이 모성애 중독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엄마의 과도한 사랑이 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정말. 다 해주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마는 딸이 원하는 걸 주지는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죠. 아. 의대. 그렇죠. 의대. 그리고 이 딸은 어떤 존재냐면 엄마의 일종의 아바타예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엄마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걸 성취해야 될 또 하나의 나의 분신인 거예요. 맞아. 이게 다른 것 같아. 남자 간의 갈등은 안 해줘서 열받는데 여자 간의 갈등은 너무- 해준 것 때문에 감정의 그 짙은 다크 초콜릿 같은 아픔이 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사이가 좋고 네. 정말 너무나 보긴 좋은 친구 관계인 것 같으나 그 둘 관계에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야, 내 친구들은 딸내미가 제주도도 데리고 간다더라, 비행기도 태워준다더라, 이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나? 엄마가 힘드니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도 남 얘기처럼 얘기하지만 본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미안해. 저쪽에 우리 여자 PD도 굉장히 공감되는 표정을 끄덕이고 있어서 야, 이거 희한한 연대감이 생기네. 일반적인 문제구나, 이게. 네, 아주 흔해요.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엄마가 왜 부담스러웠냐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커요. 해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 하면 짠한데 정작 그 짠한 엄마한테 거절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나를 낳아줘서 그런 거겠지만 내 마음을 가장 잘하는 것도 엄마고, 맞아요.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것도 사실 아빠가 아니라 저거든요.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모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이건 해결 방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결은 사실 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알아야 돼요. 음. 내가 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딸이 때로는 나의 그런 모습을 이뤄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딸은 내 자신이 아니라고. 내 자신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얘 인생이 있고 얘 인격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딸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요 둘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건강한 경계선. 그렇죠. 정서적인 경계선이에요. 정서적인 경계선. 네네. 하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부자 관계에서 볼 수 없는 정서적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섭섭해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렇죠. 좀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정말 많은 상담하셨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모녀 갈등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와 딸의 갈등에 제가 상담했던 경우 네. 중에 가장 빈도가 많았던 건 뭐냐면 불안이 높은 엄마들이에요.
아,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아. 그 딸이 어떻게 될까봐 과도한 염려를 해요. 몇 시에 들어오니? 네. 언제 들어와? 네. 뭐 이렇게.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친구하고 또 동성 친구하고 제주도를 여행 갔는데 그 호텔 옆방에 엄마가 묵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있죠. 네. 딸을 의심한 거네요.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진짜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스토킹 약간 아니에요? 무서운데요? 불안감이에요, 사실. 불안이 높고 불안이 높다 보니 딸이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자, 이런 엄마는 뭐냐면 이제 뭔가를 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고. 네. 그러면 이 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비난하고 지시하죠. 자, 그래도 말을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아, 비난해서 이제 냉담해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 비난하다가 이제 죄책감을 심어주는 단계까지 가는구나.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또 이제 막 힘들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딸이 이제 너무 힘들죠. 네. 그래도 안 통한다.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쓰러지는 거예요, 엄마가. 일부러. 일부러는 아닌데 그렇구나.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쓰러지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딸이 또 두 손을 다 들은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부모가 아프면. 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또 엄마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딸과 엄마의 관계는 끝없는 이제 애증 관계로. 네. 예. 이런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종속 이런 단어의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은 한 인간이 여러 존재로 살잖아요. 자녀로 살다가 부모로 살고 이렇게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게 해법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거냐면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나 아니에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안 될 수 되더라고요. 있습니까? 안 되죠. 도저히 안 돼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막. 왜냐면 부모가 여러 번 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미숙하게 되고 그렇죠. 또 자녀에게 미안하다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도 하고. 네. 어. 근데 좋은 부모는 뭐냐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부모예요. 아. 융통성과 유연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융통성과 유연성. 그렇죠. 그걸 언제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해야 되는 거죠. 안 돼. 난 부모야. 넌 자녀야. 완전히 정말 완고한 네. 융통성 일도 없는 관계. 최악의 부모를 할 수 있습니다. 융통. 아, 그건 중요합니다. 아니,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애들하고 커온 과정이 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우리 첫째가 화를 내는 거야. 아빠한테? 나한테. 그래가지고 일단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지내왔던 관계인데 그날 좀 섭섭해서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좀 섭섭해서 그랬더니 얘가 저를 따라 부르더니 귀 속에 대고 아빠, 나 학교에서 그런데 사춘기래.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변화가 좀 인지가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처음 깨달았죠. 아,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말아가면서 약간 좀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물고 빨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질서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보여서 나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싸.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착하다. 네. 그렇게 아들이 인지해서- 잘했다. 나는 아니고. 아니 이렇게 사춘기여도 먼저 아, 근데 아빠한테 그 말이 하죠. 좀 도전이 됐어요. 아이가 참 아빠한테 기회를 줬네요. 네. 특히 이제 사춘기 맞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관계예요. 재설정. 더 이상 유년기와 자녀 부모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게 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인은 이제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도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이이면서 어른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고 엄마 아빠의 어떤 의지대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극한 대립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아주 정말 잘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미션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뭐 가족은 누구나 이룰 수 있지만 네.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건 좀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건강한 가족이란 뭘까요, 선생님? 사실 이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완전히 반대형은 뭐냐면 쇼윈도 부부입니다.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 그러니까 정말 진심에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보여주기식.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뭐냐면 이제 진실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언제나 열린 자세와 또 하나 적절한 경계선을
존중해주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한테도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엄마한테도 어. 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기 기술 같은 게 뭐 사회적으로는 있지만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기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술. 대화의 기술. 대화의 네, 기술. 네. 그래서 소통의 기술의 출발은 일단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 네. 많은 경우 아빠 생각을 아들한테 어떻게 잘 전하는지로 착각하는 아빠도 있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요. 네. 엄마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 이건 소통이 맞죠, 아니라 맞죠. 다른 버전의 잔소리거든요. 맞아, 맞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듣는 거예요. 일단 듣고. 듣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판을 깔아줘야 돼요. 아이가 막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넌 어땠는데? 막 이야기해요. 야, 좀 곤란했겠는데? 그래서 어땠는데? 이게 판이에요. 리액션을 해주고. 그렇죠. 리액션이죠. 그 판을 깔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 소통의 방식이 사실 이 가족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잘 듣자. 그리고 리액션. 그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이제 소통이란 부분에서 아내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뭐냐? 아내의 이야기의 리액션이에요,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는 저희가 막 직장 생활할 때 경청도 하고 부장님 말씀에 리액션도 막 하는데 막상 가족 간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렇구나.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특히 모녀 관계 얘기했다 보면 그쵸. 거리 두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다른 차선에 차가 확 들어오면 뭐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근데 가족 관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 그 차선이 잘 존중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정서적 거리감이고 네. 그게 일종의 존중과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맞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묵과해주는 것도 존중이고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핸드폰 다 검색하고 일기장 다 몰래 보고 이거는 정서적 거리를 인정하지 않는 엄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늘 진짜 저 먼저 봤었을 때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다행입니다. 원래 네. 좀 잘하고 있었다고 좀 처음에는 굉장히 자만하셨다가 했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뭔가 가족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존재잖아요. 가장 맞아요. 가깝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내 마음. 항상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표현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배려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여튼 실천이 중요한 거죠?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 버티게 하는 존재이고 네.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 중에 하나만 한번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가족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저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사회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좀 사회관계로 갈등이 서로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 다시 모시고 네네. 이 사회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희생하자고 어떤 그 사회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관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